안녕하세요. 고향 창릉 임장 뽀개기 그때 손품 정리한 거 있어서 한번 브리핑 해보려고 합니다. 고향 창릉의 급지는 경기도의 3급지 정도 돼요. 고향 덕양구가 평당 1,500에서 2,000 사이에 3급지에 속해 있고 같은 고양시는 3급지, 4급지, 파주도 4급지 정도에 속해 있네요.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기준 먼저 잡고 가실게요. 그리고 미래교통은 그냥 넣어봤고요. 이것도 참고 자료로 일단 넣는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왜 창능을 공부하는 건가? 검색을 해봤더니 GTX A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GTX A가 먼저 개통을 했죠. 제일 처음 개통을 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기 아래쪽입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24년 3월 말에 동탄 사는 사람들이 용인, 성남, 수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얼마 안 됐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도 개통을 했어요. 운정 사는 사람들이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20분 만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위에는 따로, 아래는 따로 이렇게 각자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 그러면 연결이 되냐? 26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삼성역은 무정차를 하고요. 그래도 요렇게 위아래가 따로 하던 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거죠. 삼성은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내릴 순 없고 출퇴근은 안 됩니다. 문정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 26년 말에는 수서도 갈 수 있다. 성남 갈 수 있다. 용인, 동탄 갈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사람도 수서 지나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릉역은 도대체 언제 개통하냐? 27년에서 한 28년 사이 연신내와 대곡 사이에 여기 3기 신도시가 지어질 즈음에 창릉역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역이 지어지는 28년에서 한 29년 사이 혹은 한 30년 됐을 때쯤 삼성 복합 환승센터 완성되면 삼성 출퇴근 가능해지고 드디어 완전체가 가능해집니다. 동탄 사람들 수서지나 삼성 출퇴근 가능. 그리고 운정 사람들 연신내 혹 그리고 창릉 사람들도 삼성역까지 출퇴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쟁점은 지금은 GTX A가 수서동탄 구간에는 별 효과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버스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SRT도 이미 다니고 있는 길이었어. 뭐 대체가 많으니까 굳이 이용 안 하죠. 그런데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었는데 20분 만에 되니까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게 과연 이 둘이 연결되는 게 언제라 했죠? 26년, 27년, 28년 이럴 때쯤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인가, 선점 효과가 클 것인가, 미묘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릉역의 지리를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아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고 했냐면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창릉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GTX A 노선이고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입니다. 약 4만 가구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 창릉역, 그리고 이 크게 둘러싸고 장흥신도시 있고 고양 은평선이라고 나중에 지어질 곳이긴 한데 이 사이를 뚫고 지하철 노선이 또 새로 신설될 거긴 해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있는 라인 지하철 라인은 뭘까요? 3호선이죠. 3호선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신내가 세 가지 노선이 다 지나는 곳인데 6호선도 마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DMC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창릉역과 창릉지구는 대곡 그리고 연신내 사이에 있는 위치이다.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84 타입 가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브리핑을 만들었던 시절이 작년 8월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략 어디랑 어디가 비슷한지 이 창릉을 인접한 네 가지 지역을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색깔은 뭐냐면, 음,
신축, 아주 신축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신축은 분홍색, 그리고 구축은 회색입니다. 창릉이 여기 대곡과 연신내 사이에 여기 있다고 하면 바로 왼쪽으로 가면 대곡역 그리고 인접해 있는 화정 행신 하나로 묶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킨텍스랑 운정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을 때 연신내랑 가까이 있는 그나마 있는 신축이 녹번에 있기 때문에 녹번에 있는 이편한 개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선 중에서 역시 가장 높은 거는 어디일까요? 초신축이겠죠. 그래서 가장 신축인 킨텍스에 있는 원시티가 84가 한 12억대, 그리고 녹번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캐슬도 12억대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84가 12억 3천 정도였고 전세가 5억 8천 정도였어요. 녹번에 있는 이편한 세상 캐슬은 가격 12억대였고 전세가 1억 정도 더 높은 6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면 12억대 초신축은 요 정도 있었고 하나 더 내려가서 준신축은 얼마일까? 그래프로 보니까 한 7억, 8억 요 정도 7, 8억대 형성돼 있네요. 먼저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GTX-A의 수혜를 보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84가 6억 9천 정도였고, 그리고 대곡역의 재개발에서 신축이 된 대곡역 두산 위브도 84가 8억 7천 정도, 그리고 창릉역에 있는 그 중에 있는 그래도 신축 도레우 7단지를 합했을 때 84는 8억 5천입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갈수록 서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세가도 점점점 높아지고 매매가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겠죠. 파주는 같은 가격대라도 전세가 3억 5천이었다면 여기 물량도 많기도 하지만 대곡이나 창릉으로 올수록 전세가가 5억이니까요. 다음은 구축 가격대는 얼마냐? 6억대 라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84 타입. 킨텍스에 있는 문촌 19단지가 그 GTX A의 수혜를 받고 있는 또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84 타입은 없어가지고 732 6억 2천, 전세가 2억 9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화정에는 구축단지 별빛 7단지가 6억 7천이고 전세가 4억 3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건 역시 남쪽에서 동쪽으로 올수록 전세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이게 84 타입이었고요. 정리하면 초신축은 12억대였다. 준신축은 7, 8억대였다. 그 다음에 구축은 6억대에 형성되어 있다. 84 타입이. 그러면 59 타입은 어느 정도 가격대일까요? 이제 빨강색 보이시죠? 초신축 빨강색 녹번에 있는 59 타입이 10억대 정도구나. 그리고 59 타입 중에서 준신축은 6억, 5, 6억대, 그리고 7억대, 7억 조금 더 가기도 하는구나. 역시 남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서울에 가까우니 높군,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축은 5억대에서 4억, 3억대. 차이가 꽤 나네요. 이런 같은 구축인데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내려간 4억, 3억 이런 게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조금 더 한번 짚고 가길 원하신다면 계산을 해보면 제일 높았던 59 타입 연신내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은 59 타입이 10억 2천에 전세는 5억 7천 형성되어 있었고 옆에 창릉은 69 타입 59가 없었어요. 69 타입이 5, 7단지 중에선 59가 없어가지고 69가 7억 4천에 4억 8천 전세였다. 바로 옆인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여기는 10억대였는데 여기는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기회일 건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대곡이 6억 4천에 전세가 4억이다. 또 조금 떨어지고 있고 전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주 운정이 6억 9천이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84 아니고 5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 2억 7천이다. 이렇게 전세 많이 떨어지죠. 점점 갈수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부축이
기회라고 했던 화정이나 행신 쪽이 오구가 3억 5천에 2억 4천 전세니까 갭이 1억으로도 가능하네요, 지금. 그렇게 갭이 엄청 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갭 1억으로 지역이 아마 화정 행신 정도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킨텍스 GTX-A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단지의 오구는 5억 3천에 2억 8천 전세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창릉 지구의 가격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선점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조사를 했던 시기가 작년 8월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다음 편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은, 어, 그때 8월에서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